8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국토위 전체회의 불타는 BMW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장 기자, 오늘 국회 국토위 공청회 어떤 인사들이 참석했나요? 네, 정부 쪽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정열 제2차관과 류도정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 등이 나왔고요. 민간에서는 BMW 피해자 모임 법률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 박병일 자동차 명인 등 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나왔습니다. BMW에서는 김효준 BMW 코리아 대표이사가 나왔습니다. 뭐 나올 사람들은 얼추 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떤 말들이 나왔나요? 네, 사건 당사자이니만큼 질의는 김효준 대표이사에게 쏟아졌는데요. 사고 원인이 뭐냐, 정말 이지열이 문제냐, 이지열이 뭐가 어떻게 문제라는 거냐라는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효준 대표는 기술적인 면은 잘 모른다, 기술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을 흐렸는데요. 이에 의원들은 크게 언짢아하면서 사건이 사건인데 좀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타를 했습니다. 급기야 현장에서 BMW 코리아에서는 누가 책임지는 답변을 할 수 있냐, 답변할 수 있는 사람 데려오라라는 고성까지 몇 차례 터져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엄청 깨졌습니다. 뭐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던가요? 네, 화재 원인에 대한 여러 진단과 추정들이 나왔는데요. 공통적인 건 단순한 이지열 부품 결함은 아니다, 뭔가 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도 BMW는 하드웨어적인 부품이 화재 원인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부품이 왜 누수가 됐는지 생각해줘야 된다면서 결국 소프트웨어, 즉 설계 부분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이지열 부품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뭐 국토부는 뭐라고 하던가요? 네, 국토부에 대해서도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방치했다라는 점이 지적됐는데요. 국토부가 뒷북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정열 국토부 제2차관은 화재 원인 규명에 대해 이지열 모듈에 국한하지 않고 원점에서 조사 원인을 집중 규명해 연내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김정열 국토부 2차관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리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손은 잃었지만 더 많은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확실하게 좀 고쳐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HC 가맹점주들이 오늘 BHC 본사를 횡령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만성 갑질 논란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치킨 업계에서도 의뢰 반란이 본격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기자회견 현장을 신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작스런 폭우를 맞으며 전국 BHC 가맹점 협의회 소속 점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합니다. BH 본사가 점주들의 돈을 횡령하고 사기까지 쳤다는 게 고발장 내용입니다. 사모펀드 폭리 금지, 인간답게 살아보자. 고발장 접수에 앞서 점주들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HC 본사의 갑질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가장 먼저 도마에 오른 건 점주들로부터 걷어가는 광고비 명목의 돈입니다. 200억 넘게 걷어간 돈을 도대체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왜 공개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주식회사 BHC는 집행력을 밝히고 있지 않은 금액 상당을 광고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유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습니다. 반드시 BHC 본사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이른바 필수 공급 물품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닭을 튀기는데 꼭 필요한 오일입니다. BHC 본사의 경우 시중에서 3만 원 미만이면 구할 수 있는 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을 2배가 넘는 67,100원에 점주들의 공급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BHC 본사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하여 겉으로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동반 성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가맹점들을 기망하여 각종 공급 물품들을 폭리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게 강요하고 결국 아르바이트까지 줄여가며 밤낮 없이 온 가족이 힘들게 일해서 본사 배불려주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이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BHC 본사는 비약적으로 성장하여 막대한 영업이익을 만들었지만 우리 BHC 가맹점주들에게 돌아온 것은 힘든 노동과 얇아진 지갑,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한숨뿐이었습니다. BHC 본사만의 노하우가 들어간 특별한 제품도 아니고 시중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공산품을 필수 공급 물품이라는 명목으로 꼭 본사에서 비싼 가격으로 공급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공산품이 그렇게 필수 물품이 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공산품들은
가맹본부가 그렇게 필수 물품으로 규제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와 관련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함께하는 구매 협동조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본사가 일방적으로 물건과 가격을 정하는 지금의 방식이 아닌 협동조합을 만들어 좋은 물건을 합리적 가격에 공동 구매하면 본사가 갑질을 부릴 여지 자체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BHC도 같이 서로 논의해서 더 좋은 제품, 더 좋은 가격을 국민들과 소비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 좋은 상생 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치킨 업계에서 가맹점주들이 협의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실력 행사에 나선 건 BHC가 처음입니다. 오죽하면 갑은 둘째치고 점주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실상 생기가 달린 가맹점 본사를 검찰에 고발까지 했겠냐는 것이 BH 점주들의 하소연입니다. 검찰 수사로 BH 본사의 갑질, 뒤틀린 갑을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고발한 고발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가 오늘 경기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를 만나 고발 배경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음모설 등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법률방송 인터뷰 정순영 기자입니다. 이정열 변호사가 이재명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추가 고발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후 성남 분당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이정열 변호사는 지난 13일 이 지사가 지난 지방선거 기간 검사 사칭과 일배 활동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내용이라 그래서 TV 토론회 영상을 CD로 만들어서 가지고 왔고요. 고발 대리인 이정열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이번 추가 고발건의 증거는 무엇보다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해선 관련 내용으로 법원 유죄 판결을 받은 게 확인된 만큼 이는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라고 이정열 변호사는 말합니다. 고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 것만 위주로 자기가 확정 판결에 의해서 유죄를 선고를 받았어요. 검사 사칭 유죄 확정 판결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행위 자체가 더 큰 문제라는 게 이정열 변호사의 말입니다. 허위사실 공표다 허위사실 공표지만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절대로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내용도 고발장에 썼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일배 활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지사 스스로 진술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떨 때는 가입하려고 했는데 인증 단계에서 멈췄다. 다른 때는 가입은 했는데 실제로 활동하지는 않았다고 그때그때 말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허위사실 공표죠. 일단 그 자체로 본인이 자백을 한 거고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정치 편향이나 정치적 음모론에 대해선 변호사로서 사건이 오니까 맡은 것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 반대되는 정치 성향을 가지는 분이 그럼 사건을 저희한테 좀 맡겨주세요. 예, 저희가 사건이 오니까 하는 거지. 그분들이 사건을 맡겨주면 저희가 하죠.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혐의, 법률적으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할 사건을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것이야말로 편향된 시각이라는 것이 이정열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마타도어죠. 다른 뭐가 있겠습니까? 변호사야 당연히 의뢰인이 불법을 하자는 게 아니라면 사건을 맡기는데 보고 이게 가능하다, 될 것 같다 하면은 의뢰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가지고 김우선 씨 사건 등이 걸려있는 성남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대해서도 이정열 변호사는 관련 사건은 다 한 군데로 합쳐져 조사하기 때문에 분당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을 뿐 특별한 의도 같은 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정열 변호사는 공무원의 불법이 있다면 법률가로서 청와대 청원이 아니라 고소 고발 등 법적인 청원으로 그런 부분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전두환 전 대통령 재판과 알츠하이머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사건 내용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5.18 당시에 헬기가 사격하는 것을 목격한 돌아가신 조비오 신부입니다. 네.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우리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면을 쓴 사탄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이런 내용을 저서에 썼지요. 그래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요. 그 전에 이미 2번 연기되고 어제가 첫 공판기일이었는데 어제 불출석했습니다. 네,
알츠하이머를 사유로 불출석을 했던데 이게 불출석 사유가 되나요? 그런데 형사소송법에는 좀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뭐 당사자 피고인 출석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네. 재판부가 허락을 해야 하고요. 네. 재판부가 허락을 한 경우에도 인정신문, 이제 첫 기일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절차하고 판결 선고하는 날에는 나와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이 인정신문에도 안 나온 것이고요. 네. 재판부가 불출석을 허가한 것도 아닙니다. 네. 뭐 알츠하이머 걸려서 방금 전 일도 기억 못한다. 뭐 불러봐야 실체 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부를 필요 없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프기는 아픈 것 네. 같습니다. 근데 그 아픈 질환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 안 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진 아픈 것 같은데요. 그거는 대통령 하실 때부터 아팠던 것 같고 알츠하이머로 아파서 과연 재판에 출석 못할 정도인가 하는 거는 의사 뭐 소견서나 그다음에 의사 소견서만으로도 곤란하다면 재판부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니까요. 일단 재판에 나와서 뭐 과연 재판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강제 구인을 할 걸로 보시나요? 어떤가요? 전두환 전 대통령 사안의 경우에는 사적 명예훼손과 관련된 사태 자체가 결코 범상한 사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도 역사에 큰 죄를 지었는데 뭐 적절성에 대해서 논란이 있지만 어찌됐건 사면을 받았으면서도 자숙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글을 계속 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거에 관해서 구인해서 저는 재판을 받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도 고민은 좀 될 것 같은데 결국 구인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사자 명예훼손 유죄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뭐 형량이 굉장히 낮습니다. 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3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돼 있어서 형량 자체가 좀 낮고 일반적인 경우에 초범이고 이러면 벌금이 많이 선고됩니다. 아마 이런 점까지 노려서 그까짓 거 안 나가봤자 뭐 벌금이나 선고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게 거의 확실합니다. 뭐 저 부인 이순자 씨 입장문 보니까는 전직 대통령 회고록 가지고 형사 소추하는 경우가 어딨냐 뭐 이런 재판 못 받겠다는 취지로 아예 재판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거는?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쓴 거 가지고 재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이상한 얘기죠. 전직 대통령이 회고록을 쓰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쓰고 또는 역사에 죄를 지은 양반이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인식이 전혀 없이 회고록으로 마구 얘기한다. 그러면서 회고록 썼는데 왜 재판받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본인들은 조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엄하게 처벌했고 심지어 전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했으면서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는 내가 왜 처벌받아야 되느냐라고 말하는 그 시각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시각입니다. 네, 뭐 전두환 회고록이라는 책에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묘사를 했는데 저는 다른 어떤 사람이 떠오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길, 양생, 노견이라는 단어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단어들일 텐데요. 짐작하셨다시피 모두 전형적인 일본어 한자 조합입니다.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오늘은 일본식 한자어 삼총사 이길, 양생, 노견입니다. 우체국에서 쓰이는 이길 특급, 공사 현장 용어인 콘크리트 양생, 도로를 주행하다 보면 만나는 노견 관련 표지판, 이길, 양생, 노견.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거나 들어본 단어들입니다. 이길, 양생, 노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는 봤습니다. 해당 표현들은 모두 우리 법전에도 실려있는 단어들입니다.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을 그 이길로 만료한다.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행정규칙 중 굴착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 연약지반의 노견, 경사면 등의 작업에서는 담당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표현들이 그것들입니다. 어디서 들어는 봤고 법전에도 버젓이 나오지만 그러나 무슨 뜻인지는 또 정확히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길, 양생, 노견 뜻이 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죠. 말은 알아듣겠는데 그 뜻은 정확하게 몰라요. 뜻은 아시겠어요? 아니요. 전혀 모르시겠습니까? 네. 이 길은 한자로 이튿날 익자에 날일자를 씁니다. 우리말로 그냥 이튿날, 다음날이라는 뜻입니다. 길을 양, 날생을 쓰는 양생은
한자의 의미와 별 상관없어 보이는 굳히기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노견의 노는 길로, 견은 어깨의 견자입니다.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길의 어깨, 의역하면 갓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 양생, 노견, 특히 양생과 노견은 어디서 그 뜻이 연유했는지도 불분명한 일본어 한자 조합입니다. 이 길은 요쿠지츠, 양생은 요우조우, 노견은 로카타라 발음되는 원래 우리말은 물론 중국에도 없는 전형적인 일본식 표현인 겁니다. 꼭 일본말이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길, 양생, 노견과 이튿날, 굳히기, 갓길 어느 쪽이 더 쉽고 명확하십니까? 더 쉽고 명확한 쪽으로 바꿔야 합니다. 법률방송, 법률용어 이제는 바꾸자. 김정래입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드루킹 수사를 마무리한 허익범 특검이 청와대 송인배 백원우 비서관의 정치자금법과 인사청탁 혐의 등을 조사한 사건 기록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인계했습니다. 법제처는 오늘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석의 기준 및 사례 등이 담긴 적극행정법제 가이드라인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늘 정부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심판 때 행정기관의 답변 제출 지연 횟수가 빈번하다며 기간 준수를 촉구했습니다. 헌재사나 헌재연구원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헌재연구원 대강의실에서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8월 28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